안녕하세요. 기병편입 부평캠퍼스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찬미입니다. 그럼 편입 수학 설명회 시작해 볼게요. 수학은요, 어떤 과목들을 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 학교에 3학년으로 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 이공계열에서 1,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과목을 수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미분법, 적분법, 다변수 미적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칼큘러스라는 미적분학이랑 그다음에 선형대수라는 공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과목이랑 그다음에 공학수학이라는 미분 방정식을 하는 요런 크게 다섯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미적분학에서는 뭘 배우는 거냐면 미적분학, 미분법, 적분법, 다변수 미적분을 통칭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미분법에서는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때 했었던 그 미분법 그거 맞아요. 그건데 이제 좀 더 함수가 초월함수라고 해가지고 좀 더 큰 함수,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했었던 그 미분법, 고등학교 때 했었던 그 미분법을 좀 더 큰 범위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 도함수 구하는 거, 미분하는 거, 그 다음에 미분법을 응용해가지고 뭐 함수의 최대나 최소를 구한다던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적분법에서는요, 여러 가지 적분법, 다양한 함수들을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함수를 각각 어떻게 적분을 하는지 하는 그 다양한 적분법들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라는 걸 해요. XY 평면상에 있는 어떠한 점의 위치를 극좌표라고 해가지고 R과 세타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좌표계를 가지고 어떠한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적분법의 응용. 여기서 여러 가지 적분법을 배운 다음에 그러한 적분법들을 이용해서 넓이도 구하고 부피도 구하고 회전체의 뭐 부피, 건널비 요런 거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미분법이랑 여기에 있는 적분법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공계열 과정이었다면 배웠을 법한 그런 내용들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이제 초월함수, 추가적인 함수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변수 미적분이라는 건 뭘 다변수 미적분이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배우는 미분이랑 적분은 우리 변수가 하나짜리인 함수 y는 fx라는 함수요. x값에 의해 y값이 하나가 결정이 돼서 만들어지는 이 일변수 함수를 가지고 미분,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도 구하고 다양한 함수의 도함수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도함수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라면 적분법 일변수 함수를 가지고 주어진 함수, 변수 x 하나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라면 다변수 함수, 이변수 함수, 삼변수 함수는요. x값과 y값에 의해 g라는 값이 결정되는 이러한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수가 내가 x값이랑 y값을 정했더니 그에 의해 g라는 값이 결정되는 요런 함수 이변수 함수야. 변수가 두 개니까 이변수 함수. 또는 내가 정한 x값, y값, g값에 의해 새로운 값 w가 정해지는 요런 삼변수 함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다변수 함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변수 함수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바로 도함수를 구하고 적분을 계산을 했다면 다변수 함수, 이변수 함수나 삼변수 함수는 변수가 두 개 이상인 함수다 보니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계산하는 걸 편도함수를 구한다. 주어진 함수를 너 x에 대해서 미분해봐. 주어진 함수, 변수 y에 대해서 미분해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요 편도함수를 구하는 이야기예요. 다변수 미적분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변수가 두 개 이상인 함수들을 가지고 미분하는 편도함수, 미분하는 요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주어진 이변수 함수나 삼변수 함수를 가지고 연속이나 미분 가능성이나 그 다음에 도함수나 요런 거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벡터 함수는요. 잠깐 얘기를 하면 벡터 함수는 공간상에 있는 어떤 곡선을 표현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인트가 이제 다중적분이라는 건데 적분도 마찬가지로 얘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x에 대해서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건데 얜 이중적분, 삼중적분을 해줘야 된다. 네, 변수 x가 변하는 거에 따라 y가 변하는 거에 따라 각각 함수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함수를 변수 x와 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x,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걸 중적분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거예요. 아, 미적분학에서 미분, 적분, 다변수 미적분을 배우는데 미분, 적분은 이공계열 기준으로 고등학교 때 했던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다양한 함수들이 들어가는 거고 다변수 함수는 요거를 베이스 삼아 가지고 함수의 변수가 좀 더 늘어나서 다음과 같은 도함수나 편도함수나 중적분을 계산하는 거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형대수에서는 뭘 배우냐면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행렬이 빠져가지고 대부분 행렬에 대해서 아예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선형대수에서는 그러한 행렬식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숫자나 문자를 어떤 네모 박스에다가 행과 열을 가지고 나열해서 쓰는 걸 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잠깐 예를 하나 들어주면 뭐 이런 걸 행렬이라고 얘기를 한다. 뭐 봤으면 요렇게 생겼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벡터요. 벡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벡터를 기억한다면 그 벡터가 맞아요. 그때 배웠었던 그 벡터에다가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벡터 공간이라는 건 뭐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벡터들이 살고 있는 추상적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성질들을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선형 변환이라는 건 뭐 어떤 벡터 공간에서 다른 벡터 공간으로 이렇게 하나씩 옮겨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선형대수라는 건 뭔가 행렬과 벡터에 대해서 뭔가 배우는 거구나.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학수학에서요. 선적분, 면적분, 미분방정식,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 선적분, 면적분은요. 사실 뭐 다변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왜냐면 다변수 미적분학 교재 자체에 선적분, 면적분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다변수라고 생각은 하셔도 되고요. 우리 과정 중에서는 공학수학 안에 들어가 있어요. 메인은 이 미분 방정식을 하는 건데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뭘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냐면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한다면 뭐 미분 방정식에는 1개 미분 방정식과 2개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거냐면 1개 미분 방정식이야? 형태가 어떤데? 그럼 각각의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건데? 하는 각각의 풀이 방법들을 배워가지고 넌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풀어야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게 미분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라플라스 변화는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쨌든 공학수학에서의 메인은 미분 방정식을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럼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자의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제를 할 거냐면 얘가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인가를 확인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뽑고 싶은 시험인 거고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될 거냐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줄 세워야 되는 거 괜찮을까요? 쭉 줄 세워가지고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뽑을게 이렇게 하는 게 시험의 목적인 거잖아요.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내요.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내는데 시험을 엄청 어렵게 낸 거야.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더니 잘하던 애도 못하는 애도 다 점수가 바닥이야. 그럼 누굴 뽑을 거예요?
면역력이 없어지는 거 괜찮을까요? 그렇잖아. 시험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당연히 대부분 애들이 점수가 낮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시험이 너무 쉬워. 얘도 100점이고 쟤도 100점이고 다 100점이야. 그래도 줄 세울 수가 없더라. 그러다 보니 출제자 입장에서 얘가 반드시 이거는 알고 있는지 하는 정말 기본 문제들을 무조건 낼 거고, 왜? 나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출제자 입장에서는 확인을 하고 싶은 거라고요. 얘가 우리 학교 3학년으로 와가지고 충분히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는 1, 2학년의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수학만 봤을 때 확인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본다고요. 너 이거 할 줄 알아? 이 학생 이거 할 줄 아나?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 다음이 유형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요. 이 학생이 이 이야기를 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 왜? 난 이 친구가 이 학생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너가 이 이론을 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서 이 학생이 이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가장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응용 문제라던가 또는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뭐 100점 방지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학교가 가오가 있지 100점을 나오긴 할 수는 없어.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보통 학교를 생각을 했을 때 요 정도가 이제 70% 내지 80%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내야 된다고요. 왜? 나는 우리 학교에 와서 충분히 1, 2학년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3학년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고 싶은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런 구성으로 낼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7, 80%가 기본, 너가 반드시 수학 공부를 했으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들. 내용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7, 80%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심한 문제라던가 또는 뭐 학교 레벨에 따라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한 이야기면 시험 출제 비율. 시험 범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방금 미분, 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공학수학 요렇게 크게 5가지 과목을 얘기해서 5가지 별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칼큘러스 교재 진짜 이만하거든요. 요만해요. 선형대수 그래도 요만하겠지. 공학수학 뭐 책마다 좀 다르겠지만 요 정도? 양이 엄청 많단 말이야. 이 많은 양을 내야 돼, 시험 문제로.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25문제를 낼 거예요. 60분 시험에 25문제를 낼 거야. 과목이 5과목이야. 책이 막 이만해. 근데 낼 수 있는 게 몇 문제밖에 없어요? 과목당이라고 쳤을 때 그냥 5문제밖에 안 된다고요. 범위가 이만한데 5문제밖에 못 내. 그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5문제를 어떤 문제로 채울 수밖에 없을까? 막 자질구레하고 쓸데없는 내용보다는 5문제밖에 못 내. 출제자인데 이 책 중에서 5문제밖에 못 내요. 그럼 어떤 걸 내요?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 학교에 와서 3학년으로 수업을 잘 들으려면 너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하는 문제를 또 낼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범위가 오히려 좁으면 막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를 막 채워야 되잖아. 막 파고들고 막 이렇게 내야 되는데 우리는 범위가 너무 많아. 범위가 많다 보는데 또 문제는 25문제, 뭐 맥시멈 30문제밖에 안 된단 말이야. 낼 수 있는 문제가 한정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목표가 뭐기 때문에 너가 와서 우리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인지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 정말 중요한 거, 이 학생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들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내는 거 또 낼 수밖에 없고, 이 교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낼 수밖에 없고, 저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면
비슷할 수밖에 없더라. 이만큼이 죄다 비슷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뭐만 가지고 왔냐면 진짜 똑같은 거. 진짜 똑같은 거 괜찮을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17년도에요. 얘를 풀어봤어. 그럼 얘를 맞겠지. 왜? 풀어봤는데 심지어 문제도 똑같은데 2021년도 홍익대랑요 2020년도 가톨릭대 문제예요. 완전 똑같은 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뭐 한다고? 똑같은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고요. 왜? 이 학생이 정말 알고 있는지,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기본 문제, 유형이 중요한 문제들을 낼 수밖에 없더라. 2021년도 세종대랑 중앙대 문제예요. 함수식 똑같은 거 괜찮을까요? 2019년도 인하대, 2019년도 단국대요. 적분 문제요. 미적분만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많아요. 숫자만 바꾼 거는 정말 너무 많고요. 이렇게 똑같은 것도 정말 많아요. 2021년도 이렇게 막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도 배우면은 요런 문제는 나중에 다 암기해가지고 바로 답 1초 띡띡띡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요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더라라는 거야. 왜? 중요하니까. 이거 풀 줄 아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계속 낸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숫자만 바꿔서도 낼 거고요. 똑같은 건데 형태 완전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어요? A 숫자 얘는 뭐야? A 자리에 2를 집어넣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풀이 방법 배우면 충분히 여러분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복된 게 많았는데 그중에 이 두 개만 갖고 왔어요. 앞에 것도 사실은 중복된 게 너무 많았지만 그냥 잘 보이려고 두 개만 갖고 온 것도 많거든요. 이렇게나 문제가 많이 중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학교에서 당연히 또 뭐 할 수 있어? 이거 진짜 알고 있는지 계속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아주대를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아주대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도 있었는데 요거 말고 20년도도 갖고 왔어요. 뭐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비슷해 보이는 거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아직 뭐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을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형태가 뭐예요? 숫자만 다르지 풀이 방법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같은 학교에서도 계속 매년 반복 출제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가장 또 많을 거냐면요. 우리가 충분히 유형을 정리해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요. 그 다음에 충분히 유형을 정리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하도 많이 풀다 보니까 공식화해가지고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형태 보면 얘는 뭔지 또 모르겠지만 아직 극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R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R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길이, 심장형 곡선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답은 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들은 8이 돼요. 너도 8, 너도 8, 너도 8, 너도 8을 여러분도 배우면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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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유형 안에는 어떤 문제들도 있을 거냐면 이 풀이 방법만 알면 그냥 1초 만에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지금 보면 항공대, 건국대, 숙명여대, 한양대 문제인데 형태는 지금 다 다르게 생긴 거 괜찮을까요? 지금 물어보는 함수의 형태를 보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별로 안 예쁘게 생겼잖아, 막. 여러분 보기에 별로 안 예쁘게 생긴 요 문제들 답을 여러분도 풀이 방법만 배우면 4분의 파이네, 4분의 파이네, 2분의 1이네, 전 7이네. 요런 식으로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다 외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얘랑 비슷한 문제들을 만나면 풀이 방법만 알면 이렇게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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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된다. 어디 있어요? 다 여기 있어요. 여기. 100점 다 맞았어. 이 학생은 100점으로 우리 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100점이 아니어도 된다고요. 왜? 목표 뭐야? 줄 세우기. 내가 등수 안에만 들면 되는 거잖아요. 나랑 같이 시험을 보러 온 애들 중에서 내가 그 등수 안에만 들면 된다고. 옆에 있는 애보다 점수가 높으면 되는 거지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고. 그럼 뭘 해야 돼요? 최대한 풀 수 있는 거를 완벽하게 풀어서 점수를 얻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맞는데 나만 틀려. 그럼 안 된다고.
쌤, 재현 수학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를 맨날 풀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 맞았네? 근데 쉬운 문제를 계산 실수해서 틀렸어.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점수제잖아요. 배점에 따라서 점수가 정해지는 거고 어쨌든 간 점수제인 거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문제 5점짜리를 맞고 3점짜리 2개 틀리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요. 그냥 많이 쓸쯤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야지만 와, 너무 잘했어요지. 이거 맞았는데 이거 틀리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돼요? 얘를 탄탄하게 완벽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라. 완벽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나의 목표는 합격이니까. 100점을 맞는 게 아니라 합격을 하는 거니까. 탄탄한 나의 점수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문제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내가 가지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가 뭐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도 좀 해보고 어려운 것도 좀 풀어보면서 점수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생이 이제 나 높은 점수를 맞고 싶어요. 합격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 누적 반복 복습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문제은행식으로 숫자만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고 그게 다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7, 80%를 그게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반복 학습을 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 내용을 숙지하고 얘랑 비슷한 유형들을 다 맞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적 반복 복습을 하시면서 완벽하게 내용 이해를 해야지만 또 응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개념을 완성하고 완벽하게 개념을 완성하고 포인트 뭐예요? 빈출이 되는 기본 유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뭐냐면 반드시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계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계산 속도를 올려서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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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요. 계속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7, 80%를 어떻게 완벽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7, 80%가 어느 정도 유형이 정해져 있는 문제고 여러분 창의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유형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 네, 저희 수업 진행은요. 3월달 기준이에요. 3월달 이제 미분 들어가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꼼수노트라는 걸 나눠드려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미분적분 답변서 책 이만해요. 그 다음에 선형대수 공학수학 그럼 이걸 다 여러분 이고 시험장에 갈 수는 없잖아요. 시험장에 다 얘네들을 이고서는 뭐 이렇게 펼쳐볼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이거 단권화 시켜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따로 단권화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간단하게 단권화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편입수학을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다가 이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해줄 거냐면 내가 직접 여러분 이게 중요하니까 정리를 해드린다고요. 뿐만 아니라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단권화를 시켜드리는 게 요 꼼수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진도 나갈 거고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여기 단권화 시켜가지고 요렇게 5건으로 진도가 나간다라는 거고 나중에 12월 되면은 요거 스프링 한 번에 박으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험장에 들고 가가지고 시험날 또는 아니면 12월 달에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철학롭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노트를 가지고요. 반드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싹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단권을 한 다음에 유형별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엄청 문제 많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들을 같이 우리 수업 시간에 풀 건데 요건 기본 유형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은 시험에 그냥 꼭 나오는 시험 바꿔가지고 항상 나오는 문제들을 유형별로 정리한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문제들 누적 반복 복습을 해가지고 푸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더 하냐면 M포커스라고 해가지고 응용 문제랑 유사 문제도 매주 시험을 보면서 조금씩 우리가 이제 기본 내용 정리하고 기본 유형 반복한 다음에 그럼 이제 거기다가 조금씩 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주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내용 정리할 거고요. 요렇게 시험 보고요. M포커스 플러스라는 걸 드리거든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각각의 시험 문제에 대응하는 응용 문제랑 유사 문제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해설지 당연히 나눠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유형에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기출 문제인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최신 기출을 가지고요. 기출 특강도 진행을 해요. 자체 제작 교재를 가지고 기출 특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11월, 12월에는 이제 기초수학, 편입수학에 나오는 고등학교 내용을 총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1, 2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0계열 기준으로 2학년에서 3학년의 내용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3월, 4월, 5월에 걸쳐서 미분과 적분을 하게 되고요. 6월, 7월 하반기 들어가가지고 선형대수. 8월, 9월 다변수 미적분, 10월, 11월 공학수학, 12월에 파이널 이렇게 진행이 돼요. 딱 봐도 너무 바빠 보이죠? 근데 뭐도 해야 돼? 누적 반복 복습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11월, 12월, 1월, 2월에는 기초수학을 한다고 치면 3월, 4월, 5월에 미적분, 6월, 7월 선형대수, 8월, 9월 다변수, 10월, 11월에 공학수학, 그리고 12월에 이제 파이널을 진행하면서 각 학교별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각 학교별로 정리를 하게 될 건데 이걸 뭐 해야 되냐면 누적 반복 복습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야? 12월, 1월에 시험을 잘 보는 게 목표다? 그럼 이 미분적분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복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복습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지금 애들도 다 뭐예요? 하루 지나면 까먹고 일주일 지나면 까먹고 여러분 영어 단어만 생각해도 일주일 되면은 다 까먹잖아요. 수학 당연히 까먹죠. 그러면 당연히 미적분 10월 달까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까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해야 돼? 기본 유형 문제를 계속 누적 반복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럼 미분적분 누적 반복 복습을 하면서 선형대수 진도가 나가면 당연히 또 선형대수도 누적 반복 복습을 해야 되고 미분도 반복 복습을 하면서 선형대수도 반복 복습을 하는데 다변수 진도가 나가면 다변수 미적분 복습도 해야 되고 미분적분 하면서 선형대수 하면서 다변수 하면서 공학수학도 반복 복습해야 되고 파이널 되면은 전범위 반복 복습을 해야 되더라. 할 게 너무 많아진다고요. 하반기에 되면 우리 영어도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 너무 바빠요. 뭐 해야 돼요?
미리미리 누적 반복 복습을 많이 해놔야 된다. 미분할 때 미분 많이 반복 복습을 해가지고 문제 푸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면 된다고요. 여러분 전체적인 출제가 문제 은행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게 많다 보니까 많이 풀어본 사람이 이거 답 이거야, 이거 답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많이 투자해야지만 이 풀이가 짧아진다고요. 그러면서 뭐해? 점점점 미적분을 짧게 푸는 거야.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도 계속 넣으면서 확장을 시켜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선형대수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답변수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공수도 해야 되는 게 과정이다 보니 하반기가 너무 바빠. 영어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기초수학을 잘 해놔야 돼요. 왠지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기초수학이랑 편입수학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얘를 잘 해놔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초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이공계열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이공계열 과정이에요. 이과 기준, 자연계 기준. 기준이 자연계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1, 2월 달에 특히 1, 2월 달에 배우는 건 이때 거의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만 추가가 되냐면 이제 대학교 미적분에서 배우는 특별한 함수들, 뭐 쌍곡선 함수라던가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당연히 이게 잘 되어 있으면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잘 되면 이게 중요한 게 이거야. 이게 잘 돼서 이게 잘 되면 이때 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큰 그림을 그려야지 하반기에 영어 공부할 시간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상반기 때 영어를 많이 채우려면 뭐 해야 돼요? 이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미적분이 잘 되려면 기초수학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적분이 잘 돼야 뭐가 잘 돼? 다변수 미적분이 또 잘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미분적분 뭐 하는 거고 1변수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고 적분하는 거고 다변수 함수는 2변수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고 적분하는 거다. 당연히 뭘 수밖에 없어요. 앞에가 잘 돼야 뒤에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형대수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과목이다 보니까 뭐 남들이랑 똑같이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기초수학이 잘 되어야지만 정답을 고르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요. 우리 11월 달에 곱셈 공식의 변형을 다시 볼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곱셈 공식 변형 기억할런지 그거 생각을 하시면 요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었는데 요거 봐봐 지금 2021년도 중앙대 문제예요. 물어보는 거 이 문제는 지금 선형대수 문제거든요. 요건 여러분이 배워야 풀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이걸 배웠더니 마지막에 뭐라래? 너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해가지고 답을 내야 돼요. 근데 이건 어디에 있는 과정이야? 11월에 있는 과정이에요. 곱셈 공식의 변형 우리는 11월 달에 한다고요. 그러면 기초수학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선형대수에 가가지고 얘를 문제를 풀려면 뭐도 찾아야 돼? 곱셈 공식의 변형은 뭐였었더라?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찾아보고 다시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기초수학이 잘 되어 있으면 맞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걸 사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문제를 풀 수 있고 좀 더 수업을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거예요.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요. 또 들어봤겠지만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11월에 배우는 거고요. 이렇게 문제 갖고 왔는데 마찬가지로 요거 선형대수에서 그냥 문제 갖고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답은 뭘로 찾을 거냐면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답을 찾더라. 이게 포인트예요.
이만큼은 선형대수 배워가지고 대학 수학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답 못 찾으면 말짱꽝 아니야? 객관식인데 답 못 찾으면 끝났잖아. 답은 뭘로 찾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람다에 대한 3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해를 찾더라. 이건 기초수학이에요. 아, 여기 선형대수 문제인데 뭘 이용해서 마지막에 답을 찾는구나? 기초수학을 이용해서 답을 찾는구나. 물론 기초수학이 잘 되어 있다면 술술 넘어갈 수 있지만 안 되어 있으면 고생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수학 어떻게 진행을 하냐. 자연계 고등학교 과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12월, 1월, 11월, 12월에는 1, 2학년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 뭐 수원, 수학, 상하랑 그 다음에 뭐 수원 그 다음에 1월, 2월에는 자연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 수원, 수투, 미적분 까지 진행이 된다고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초수학 가볍게 안 할 거예요. 좀 무겁게 할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뒤쪽에서 기초수학 가지고 이렇게 버벅거리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만 할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해서 뭐해? 안 나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 여러분이 편입수학 시험 공부를 대비하면서 쓸 수 있는 기초 수학들을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월별로 이제 기본서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서를 가지고요 진행이 될 거고 기본서에는 내용이랑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쨌든 그럼 그러한 기초 수학은 누가 들어야 되냐면 고등학교 때 수학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해서 고등학교 수학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 또는 난 인문계열이어가지고 좀 이과 수학은 해본 적이 없어요 하는 학생들이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출신 다 까먹었어. 고등학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대학교 가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편입수학에 좀 그래? 그럼 기초수학이 어떤 건데 편입수학에 필요한 내가 좀 정리를 미리 해둬야 할 고등학교 수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하는 걸 정리하고 싶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참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기초수학부터 해가지고 내가 문과 출신인데 또는 고등학교 때 수학 포기했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합격 예시를 몇 개 가지고 와봤어요. 직업전문학교 출신이고요. 그렇지만 이 친구 열심히 해서 홍익대, 신소재, 아주대, 항공대 이렇게 갔고요. 그럼 이 친구는 원래부터 수학을 잘한 학생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면 이 친구 학생의 모의고사 점수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한 학생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 하면 진짜 열심히 하면 충분히 여러분 언제든지 좋은 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초수학부터 했어요. 이 친구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 가서도 진짜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 친구는요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를 갔고요. 이 친구 성적 그래프를 보시면 이 친구도 기초수학이 잘 안 되어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쭉 그냥 상위권으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잘 갔고요. 이 친구 미적분 잘 배워가지고 대학교 가서도 미적분 다 100점 맞았다고 자기 A플 맞았다고 자랑하러 학원에 왔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기초수학 안 되어 있어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메꿀 수 있으니까 정말 좀 미친 듯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학생은 재학 중인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결국 건대에 갔는데 보시면 바닥이에요. 바닥. 마지막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재학 중인 학생들은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초수학 잘 쌓아놓으셔야지만 3월 달에 학기 시작해가지고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중간중간에 성적을 팍팍팍 올리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이건 그냥 시간의 문제라서. 시간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을 팍팍팍 올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꾸준히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친구처럼 진짜 10월, 11월 올려가지고도 꾸준히 하시면 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의 수학 실력이 나는 중상인 것 같아. 고등학교 수학도 좀 그래도 기억이 좀 잘 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 라면 수학 수업 들으시면서 꼭 필요한 거. 아, 맞아. 이거는 내가 좀 까먹었었는데 요거 좀 장 정리해 놔야겠다. 요런 것들 좀 캐치하는 느낌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 잘 찾아가지고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계산 연습 같은 거요. 암산해가지고 빨리빨리 수학 푸는 거 있잖아요. 계산 연습. 간단한 계산들은 좀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해가지고 이런 기초적인 수학 실력을 올려서 뒤에 단순 계산 같은 거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수학을 지금 한 중상 정도로 괜찮게 하는 학생들은 지금 갑자기 또 그래서 갑자기 영어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영어 단어를 진짜 많이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부터 이제 쭉 이렇게 누적 반복 복습을 하다 보면 하반기에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혹시 나의 수학이 난 좀 중상인 것 같아. 또는 상인 것 같아.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 영어 단어 많이 외워주셔가지고 좀 영어 성적을 확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나의 수학 실력이 중상 정도라면 수업은 이런 느낌으로 들으시면 되세요. 막 너무 빡세게 한다기보다는 맞아, 나 이런 거 까먹었었는데 이런 거 다시 봐야겠구나. 아, 이런 거 나오는구나. 편입수학이랑 관련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초수학을 응용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캐치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혹시 나는 좀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다면 빡세게 하셔야 돼요. 진짜 열심히 기초수학을 단단하게 잡아 놓으셔야지만 3월달 수업 들었을 때 할만하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초수학이 중하라면 수업 미친 듯이 열심히 듣기. 그리고 문제 반복적으로 많이 풀기. 그리고 계산 연습이 많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기초수학 어려워하는 학생들 보면 계산 연습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 계산 연습 많이 하셔서 기초 수학 가지고 좀 버거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의 실력은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하실 텐데 뭐 하시면 되시냐면요. 우리 학원에서 신청 받거든요. 신청하셔서 실력 진단 테스트 받으시면 되세요. 이 문제 구성은요. 기초수학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수학 문제들 또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게 이런 건데 너 이거 할 줄 알아? 하는 문제들로 완벽하게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시험 보시면 되시고요. 시험 보고 아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 나 중고등학교 잘 기억한다고 생각했는데 다 까먹었네. 또는 까먹었다고 생각했지만 나 꽤 괜찮네. 이런 걸 좀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요거 시험 보고 뭐 할 거냐면 저랑 상담해요. 지금 학생 실력은 이렇게 되니까 요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세요. 요거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시고 학생 지금 뭐 재학 중이시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 맞춤형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드릴 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누구는 재학 중이고 누구는 휴학 중이고 누구는 끝났고 졸업을 했고 이런 얘기가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알바를 하느라고 수업 선생님 저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하는 학생들 다 다르기 때문에요. 1대1로 여러분한테 좀 꼭 맞는 학습 계획을 설계해 드리니까 요거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꼭 테스트 신청하셔가지고 시험 보고 저랑 상담하시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을 언제 어떻게 메꿔야 될까요? 이런 건 언제 나가요? 뭐 이런 걸 물어본다던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1대1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편입을 하려면 뭐 하셔야 되냐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인드. 보면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이고 성적도 너무 좋은데 이게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막 슬럼프 오고 공부 못해가지고 성적 갑자기 훅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긍정적인 마인드. 나 할 수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할 거야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후회 없을 만큼 진짜 미친 듯이 1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지금 시작하려고 오는 여러분 마음은 열정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3월달, 2월달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 일찍 와가지고 내가 지금 1년 열심히 빡세게 해가지고 뭔가 학교를 바꾸겠어, 더 좋은 학교에 가겠어, 원하는 걸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초심 잃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해서 서성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고 싶은 과,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더 넘어가서 좋은 직장까지 바라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후회 없을 만큼 공부를 해서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후회는 없어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열정과 편입 합격을 누구보다 응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편입수학 설명이었습니다.